시청자를 위한 리얼 정보 토크쇼 날라리 톡! 안녕하세요, 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셜 MC SBS 기상캐스터 정주희 인사드립니다. 예쁘다. 반갑습니다. 네, 주희 씨 오랜만이에요. 네, 언니랑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설레고 네. 또 긴장되면서 또 이 긴장을 또 즐기도록 해야죠.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시작 전부터 주희 씨 오신다고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채팅창이 지금 막 닉네임이 올라가고 짝짝짝. 있죠. 네, 오늘만 좋님. 네, 꽁지 아빠님 소코 이후로 얼마 만인지 그러니까요. 한 4년, 5년만? 너무 오랜만이죠. 이런 방송 네. 너무 재밌잖아요. 로맨틱 소통하는 상봉정님 정주희 캐스터 팬이래요. 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리고 맘마미아님께서 냉장고 광고 보고 왔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또 냉장고 모델이잖아요.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주희 씨 모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와, 생방 처음 본다라고 많이들 말씀해주고 계시고 반겨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채팅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들 선물 그러니까요. 받아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오늘 선물 소개는 또 푸짐하죠. 잠시 후에 네.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올해 방송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도 많아지고 바빠지는 계절인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주희 씨도 예보하면서 느꼈겠지만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100년 만에 네. 최악의 폭염. 근데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여름 중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서 있기만 해도 등에서 맞아요. 땀줄기가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그때 진짜 온몸이 싹 젖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추워, 추워 죽겠다. 네.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왔어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연말도 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좀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렇게 또 추운 날씨로 변하는 시기인데 이럴 네. 때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맞아요. 써야 되잖아요.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에 꼭 유의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오늘 날라리 톡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무엇인지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선물 뿅. 네, 오늘도 굉장히 푸짐한 선물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나 7번가 피자, 프리미엄 피자 라지, 치즈링 교환권 7분께 드릴 와, 거고요. 피자! 여기에다가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차 너무 좋잖아요. 이디야, 또 자몽차 15분, 스타벅스 히비스커스 블렌드차 10분께 정말 많은 분들께 선물을 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물 받을 수 있죠? 스벅이라니. 탐나나요? 네, 탐납니다. 채팅하면 네, 돼요.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카카오TV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뭐 즐겨찾기,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푸짐한 선물과 건강에 좋은 카페 기프티콘과 함께 날라리 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나와주세요. 뿅! 네, 계절 변화에 민감한 질병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생소하지 않나요? 네, 부정맥, 심방세동 아마 여러분들도 부정맥은 한두 번쯤 들어봤을 텐데 네. 심방세동은 뭐지? 라고 좀 퀘스천 마크 지금 맞아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네. 알아가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짜잔! 최기준 교수님이고요.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고 부정맥을 주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부정맥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심방세동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도 요즘에 예보를 하다 보면 날씨가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쉽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드리고 계시는데 감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때에는 좀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또 오늘 만나볼 질병들이 또 속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질병들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신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면역력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추워요, 소지섭님 말씀들 해주고 계시는데 자, 과연 어떤 질병이고 또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환절기라 그러면은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계절이 바뀌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생기냐 하면은 혈관이 되게 수축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도 좀 오르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 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장 질환, 그 중에 심장에 어떤 전기적인 이상이 있는 부정맥, 심방세동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래프 보여주세요. 네, 그래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프에 보면 지금 저기 연두색으로 여름철에 생기는 이제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보여주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을철로 넘어가면서 보라색으로 되는데 갑자기 확 네, 훨씬 증가하죠. 높아지네요. 네,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로 가면서 그 심방세동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 맥박수가 항진되니까 증가되니까 네. 이런 부정맥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운 여름보다는 추워지는 계절에 가까워질수록 네. 발병률이 좀 높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선생님 이 부정맥과 심방세동이랑 정확히 어떤 질병을 말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 우리 이제 심장은 24시간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동안 계속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심장은 어떤 전기 자극이 와야 수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의 수축과 이완 활동을 돕는 전기 자극이 필요한데 네. 이런 전기 자극의 발생이나 이 전도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즉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생기는데 이거를 전부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중에 이제 심방세동은 심장의 이제 윗방이 심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심방에서 맥을 만들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심방이 아주 불규칙하게 빠른 속도로 가늘게 뛰는 이런 상태가 심방세동이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심장의 맥박도 조금 빨라지고 불규칙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이 평소보다 좀 빨리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리게 뛰는 것 그리고 좀 불규칙하게 네. 뛰는 모든 증상들이 포함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부정맥이라 그러면 빨리 뛰는 거, 네. 늦게 뛰는 거, 또 불규칙하게 뛰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고요. 네. 심방세동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규칙하게 뛰는 거고 네. 빨리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매일 생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맞아요. 좀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도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 문제 없이 좀 간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 그 부정맥 증상 우리가 어떤 경우 이제 의심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흥분했거나 뭐 긴장했거나 운동하면은 맥박이 빨라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맥이 갑자기 빨라진다던가 두근거림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운동 후에도 한 5분, 10분 지나면서 맥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빨리 뛰는 느낌이 나면 네. 이게 이제 부정맥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도표에 나오듯이 첫 번째 증상이 가슴 두근거림이 제일 흔한 증상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두근거림이 없다 하더라도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피로하다 아니면
호흡곤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어머. 이럴 때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어지러움 혹은 실신 이런 증상인데 요거는 대개 부정맥 중에서 맥이 아주 빨라지거나 맥이 네. 늦어지는 서맥 이럴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슴이 가끔 이렇게 쿵 내려앉는 증상. 이것도 이제 부정맥 증상인데 대부분 이런 증상은 조기 수축이라고 그래서요. 네. 맥이 가다가 한 번씩 툭 불규칙하게 땡겨 뛰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지금 안 그래도요, 채팅창에 뭐, 샘버님 5번이 제일 무섭네요. 그리고 지인 김님도 맞아요, 5번이 무섭네요. 라고 말씀들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저도 이 증상이 없는 게 증상이라는 건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맥이 조금 불규칙해졌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조금만 불규칙해도 아주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이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느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특히 또 나이가 드시면은 이 맥이 약간 불규칙해지고 빨라져도 별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해서 심전도를 체크했더니 부정맥이 있더라 아니면 심방세동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상 갖고만 따져서는 안 되고 물론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60세 이상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찍는 그런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젊은 사람은 괜찮냐,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대개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60세 이후는 그 빈도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뒤에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꼭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은 그럼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모두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맘마미아님께서 네. 교수님 공짜로 검사 이거 받을 수 봤어. 있어요? 나도 이거 봤어. 교수님 공짜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진짜 좀 힘들겠죠? 사실 심전도 검사는 비싸지 별로 안 않네.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오. 심전도 검사는 아. 우리가 보험 수가로도 10,000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래 와서 아. 검사 받으면 한 몇천 네네. 원이면 검사하실 수 오. 있는 비교적 저렴한 검사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 방문하시면 요즘 웬만한 데 심전도 기기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크게 비용 안 들이고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 말씀드릴게요. 가끔은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는데 외래에 오셨을 때는 증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어제 막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진단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30분 이상의 어떤 증상이 지속된다 싶을 때는 그 다음날 병원 가는 거를 꼭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 순간에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찍어 놨다가 그 심전도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진단이 좀 더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채팅창에 생각보다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직접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하네요. 네. 건강이 그리고 중요하니까. 아산병원에 가면 우리 그쵸. 최기주 교수님 만날 수 그럼요. 있다는 거. 좀더 친절하게 네. 설명해 주실 거죠? 친절히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시면 네. 또 친절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선생님, 이 부정맥, 이 심방세동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요? 네, 이제 부정맥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게 급사, 심장 돌연사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되게 심장 돌연사와 연관이 있는 부정맥은 심장의 아랫방, 심실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건 이제 심장에서 직접 피를 짜내는 주 펌프 역할을 하죠. 이 심실에서 생기는 부정맥은 좀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방인 심방에서 생기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심장 돌연사의 위험도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죠. 네. 이 심방세동은 뇌졸중에 발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상맥인 환자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뇌졸중의 발생이 대개 4배 내지 5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꽤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 생기면 빠른 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빠른 맥이 잠깐은 괜찮은데 장시간 지속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위험성에 대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왜 이 질병에 대해서는 잘 몰라왔고 왜 위험한 건지를 몰랐던 걸까요? 네, 이게 우리 같은 이런 의사들 혹은 네. 교수님들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마침 우리가 올해 2018년에 대한부정맥학회, 저도 이제 이 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 성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라는 그런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심방세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한 반수를 넘고요. 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한 38%.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10명 중 9명은 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부정맥의 대표 증상인 두근거림을 경험했을 때 병원을 얼마나 방문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한 15% 환자분만이 병원을 방문한다 그래서 인식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또한 부정맥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도 4명 중에 1명만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더라고요. 또 심방세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과 연관이 많은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한 20%가 안 되는 분들이 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 우리 전문의들이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이런 심방세동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진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해주시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방송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이런 부정맥,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이 대체 뭘까요? 맞아요. 네, 원인. 네. 원인은 좀 다양한데요. 네.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그 직후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이 심방세동 부정맥은 많이 옵니다. 그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걸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겠고 또 뭐 심근병증 아니면 판막 질환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혈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만성 폐질환 때도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심장과 폐는 늘 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성 폐질환이 있으면 심장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커지면서 네. 이런 심방세동이 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네. 대로 연령도 상당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 백MI라는 닉네임께서 네. 맞아요. 부정맥 혹시 가족력이냐고도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가족력인가요? 생귤팅귤님도 유전이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네. 일부 부정맥 질환 중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에 많은 분들은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없이 생기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95% 이상. 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비만,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이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심장 질환들 하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만, 흡연, 음주 늘 많이 있죠. 제가 의뢰해서 환자 보다 보면 남자분이 환자분인 경우 여자 부인께서 오셔서 늘 이분이 흡연도 많이 해요, 음주도 많이 네. 해요, 이렇게 거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심방세동 이 질환에 대해서만 본다면 비만이나 흡연도 조금 연관은 있지만 네. 음주가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주, 우리가 과음을 한 날 저녁이나 네.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때 가슴이 가끔 두근거린다. 그래서 외래로 오시게 되면은 네. 저는 제일 먼저 이 심방세동을 의심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심방세동은 과음하고 연관이 많고요. 특히 또 이런 분들은 술을 아주 끊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줄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방세동의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는 늘 제가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지섭 소지섭님께서 죽는 병인가요? 갑자기 눈물을 흘릴 뻔했어. 갑자기 죽는 병인가요? 갑자기 죽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네, 심방세동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렇게 급사, 돌연사와 연관된 위험한 네. 질환은 아니에요. 위험한 거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사실 심방세동하고 심실세동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 그쵸. 네. 심방이라는 데는 심장의 윗방이고 네. 심실은 아랫방이고 아. 심실은 주펌프고
위에 심방은 보조 펌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심방세동은 그렇게 신장 돌연사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걱정 안 하셔도 예방을 돼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채팅창에 네, 올라가죠. 네. 너무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채팅창에 네. 그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에 좋은 음식이 여기도 다 좋습니다. 뭐 채소 많이 섭취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보다는 약간 단백질 쪽을 많이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중요한데 네. 이런 식단이 이런 심방세동이나 아니면 심장의 어떤 다른 모든 질환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선희아님께서 저혈압에도 영향이 미치나고 네네. 저혈압 때 심장 박동수 보던데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혈압이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저 저혈압인데 상관 있나요? 원래 떨려. 혈압이 네. 원래 낮으신 분들은 저혈압이 그게 그냥 자기 혈압이고 네. 그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정상 혈압인 분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면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는 보통 때보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내가 어떤 때 혈압이 낮은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채팅창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까지 계속 맴도는 게 그 반응이 없는 네, 증상이 없는 증상이 게 없는. 증상이라는 게 네. 나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네. 음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끊어야겠어요. 여러분 좀 줄입시다. 근데 이게 사실 네. 본인이 모르잖아요. 네, 좀 그렇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걸까요? 네, 그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기 맥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이렇게 심장을 대봐도 조금 알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여기 경동맥이라고 해서 목의 턱 아래쪽을 만지면 맥이 뛰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때요? 네, 그렇게도 느껴지죠? 네.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이 손목의 맥박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이제 왼손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요. 네.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우리 보통 시계 찰 때 그 부위, 그 엄지손가락 쪽 그 손목을 이렇게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짚으면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한번 다 같이 느껴져요. 잡아보시죠. 네네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콩콩. 느껴지시죠? 네. 네, 그래서 시계를 보고 네. 한 1분 동안 이렇게 맥박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지. 그래서 우리 보통 1분 동안은 재보면 한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인데 네. 1분을 다 재기가 좀 너무 시간이 길다 싶으면 한 20초를 재가지고요. 한 3배 정도를 해주면 되죠. 그럼 저희도 한번 맥박 지금, 한번 네. 잡아드릴게요. 네, 지금 생방송 하고 있어서 조금 긴장했어요. 나도 아까보다 빨라진 네.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땀나요. 콩콩. 콩콩콩. 네, 지금 한 이 정도 네. 빠르기면은 한 분당 80회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정상이고요. 그 이게 6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면 네. 정상인데 나 네. 정상이다. 저도 봐주세요. 되게 떨린다, 콩, 은근히. 콩. 와, 콩. 명이다, 명이. 진짜. 아무래도 방송하시니까 네. 조금씩은 정상 때보다는 조금 네, 빠르신 것 그래요? 같아요. 저 빨라요, 지금? 우리 저 채영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한 85회 내지 한 90회 정도. 나보다 더 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상적인 선생님 범위입니다. 지금 다른 남자가 손을 잡아서. 손잡아, 손이 차시네. 네, 여러분들도 네. 자가진단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60에서 100회 사이면 정상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고 계시는가요, 지금? 해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잡았을 때 한 100회가 넘거나 네. 100회가 안 되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두근거리는 느낌 네. 아니면 맥이 100회가 안 됐는데도 맥을 잡았을 때 네. 불규칙하다. 네. 일정하게 탕탕 뛰지 않고 약간 불규칙하게 뛰면 네. 그거는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네. 안전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채팅창이 지금 빨리 올라가서 닉네임이 지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69회 정상인가요? 물어보셨는데 69 아유, 정상이에요. 정상이요. 60부터 100 사이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연세가 조금 드시면 한 아. 50회까지도 괜찮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맥이 좀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70세 이상인 분들은 저는 한 50회
부터를 정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맘마미아님께서 아산병원 당장 예약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원격 네. 진료 받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산병원 가면 뵐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질병은 완치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네. 사실 병의 완치라는 말을 쉽게 쓰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고 생겼다. 혹은 가끔은 이제 갑상선 항진증, 우리 뭐 젊은 여성분들 아니면 한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 많다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 때는 심방세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갑상선 치료를 해주면 사실 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생기는 심방세동의 같은 경우는 사실 완치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진 않지만 네. 우리가 고혈압도 완치는 안 되지만 혈압 치료하면서 뭐 100세까지도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진단받아도 잘 조절만 하면 크게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꼭 완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네. 치료는 되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 정상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간헐적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항부정맥제라는 약을 써서 심방세동이 잘 안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뇌졸중의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지표를 따져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피를 묽게 하는 그런 항응고제를 써주기도 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춥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네. 써도 네. 증상이 좀 많이 불편할 정도로 남게 되면은 네. 이제 도자절제술이라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입원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입원해서 허벅지 위에 그 사타구니 혈관을 이용해서 네. 거기다가 이제 긴 관을 혈관 쪽으로 쭉 올리면 이게 심장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심장 안에 들어가서 부정맥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서 열을 가해서 고기를 조금 파괴시켜주는 그런 도자절제술이라는 치료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그 준영민 애맘 이 분께서 네. 자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거랑 또 연관이 있냐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갑상선 질환이더라도 네. 항진증에서 이 심방세동의 연관성이 훨씬 높고요. 네. 저하증은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하증 환자들이 갑상선 그 호르몬 보충제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조금 그게 과하게 투약이 되는 경우에 항진증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피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중풍이랑 뇌졸중이랑도 연관이 있는지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건데 우리가 네. 뇌졸중 그러면은 우리가 중풍이라는 말과 동등하게 쓰이죠. 네, 근데 맞아요. 뇌졸중에는 사실 뇌경색, 뇌출혈이 들어가는데요. 네. 심방세동과 연관된 거는 뇌졸중 중에 뇌경색 쪽이고요. 네. 중풍은 사실 이제 옛날부터 쭉 써오던 한자 한의학 용어이기 쪽에서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냥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뇌경색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네, 거죠.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풍하고. 네. 그리고 아. 지금 운동만이 답인가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전 궁금한 게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폐가 약한지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굉장히 가빠져요.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좀 차이는 있는데요. 대개 운동하고 나서 정상맥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보는데요. 네. 한동안 운동 안 하다가 아주 간헐적으로 네. 갑자기 심한 운동하면 그 돌아오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죠. 매일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럼 매일 하면은 대개는 한 10분 정도 지나면 네. 맥박이 100회 아래로는 떨어지실 겁니다. 괜찮은가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좀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네. 심장에 좋은 운동은 네. 저희가 유산소 운동을 꼽습니다. 네.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네. 심장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서 뭐 약간 좀 부지런히 걷는 운동 네. 혹은 뭐 실내 자전거 포함해서 자전거 운동, 네. 수영 뭐 아니면 스태퍼나 이런 것들 그런 운동이 좀 비교적 심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죠. 심방세동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산소 운동이 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심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만 해야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스쿼트 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심장에 무리 가지 않는 걸로. 네, 운동 자체가 또 네. 이 심장 건강에 도움되지만 네. 비만 환자들에서도 여러 가지 심장병 또 심방세동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함으로써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니까 운동은 아주 좋은 네.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생귤탱귤님께서 자기는 이제 피떡을 없애려고 네. 아스피린을 네. 항응고제를 먹는데 아스피린을 먹는데 네. 이 항응고제가 아스피린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주 날카로운 네. 좋은 네. 질문이시네요. 네. 우리가 항응고제라고 하면 사실은 아스피린은 안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항혈전제란 말을 씁니다. 오. 항혈전제를 쓰면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가 들어가고요. 네. 항응고제라고 그러면 항혈소판제보다는 조금 더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들을 말하죠. 대개 와파린이라든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와파린을 대체하는 새로운 항응고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그냥 노악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네. 그런 약제들이 항응고제고 아스피린은 항혈전제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 통틀어서 혈전 예방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잘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로맨틱 그래서, 성공적님께서 교수님 진행 너무 깔끔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칭찬이 잦아요. 지금. 네. 그래서 심방세동인 경우에 심방세동 위험도가 아주 높으면 항응고제를 쓰지만 네. 이 항응고제가 무조건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출혈 경향이 좀 올라가고 어디 부딪혔을 때 멍도 잘 들고 어디 이제 우리가 가끔 뭐 빈다든가 그런 피가 나는 상황에서는 항응고제 쓰는 분들은 지혈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에서 써야 되느냐, 그거는 의사와 상의해서 그 위험도 평가를 잘 해야 되고요. 위험도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는 그런 아스피린 제제와 같은 항혈전제를 일부 쓰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이 진짜 진행을 너무 그 답변을 그러니까요. 명쾌하고 깔끔하게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 시청자분들도 지금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마구마구 네.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산병원 당장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네. 모든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지금 웃긴 댓글이 올라왔는데 살 빼면은 여자들이 대시한다고. 아이고. 건강도 챙기시고 네. 여자친구도 만드시고 일석이조. 화이팅 여러분. 네. 자, 오늘 교수님과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 네.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우리 주변에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이참에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셨으니까 네. 당장 부모님 맥 한번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고향이 지금 서울은 아니고 그쵸, 예. 전주인데 네네. 전주에 내려가서 당장 엄마 손목 내놔 그래서 당장 맥부터 짚어드려야 될 것 손 같아요. 잡지 않고 손목부터.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네. 부모님도 한번 체크해 드리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요즘 특히나 추워지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또 자가진단 잘 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또 웨더뉴스에서 12월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뭔가요? 바로 두근두근 캠페인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또 주희 씨가 오늘 나온 이유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두근두근 캠페인 대한부정맥학회 홍보대사예요. 네. 그래서 오늘 홍보대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음. 여러분들에게 부정맥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네. 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저 또한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오늘뿐만이 네. 아니라 저희가 또 특별한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그래서 수금수금의 두근두근 캠페인을 여러분 진행합니다. 네. 웨더뉴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그쵸. 부모님 건강, 친척들 건강, 친구들 건강까지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위험성 알았으니까 공유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라임 전에 하셨는데 그죠? 수금수금 잊지 않으시겠죠? 네. 수금수금 두근두근. 네, 꼭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11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했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아산병원 최기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부정맥 진단받으면 환자분들이 일단 겁부터 많이 먹는데요. 근데 부정맥은 상당히 다양한 질환군이기 때문에 네. 조기수축,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수축 같은 경우는 대개 치료를 요하지도 않고 심장을 나쁘게 하거나 뭐 중풍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임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불편하기만 한 그런 질환도 있고요. 또 어떤 질환은 환자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데 아주 위험한 질환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 아니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겼다, 아니면 어지럽거나 실신이 있다,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는데 정신을 놨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한번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세까지. 네. 교수님 오늘 좋은 교수님, 말씀. 우리 네. 교수님 100세까지 저희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알찬 시간들이 네. 가고 있는데 벌써 보내드려야 되냐고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채팅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좀 늦게나마 해드릴까요? 하늘님, 그리고 외더뉴스 짱님, 바리스타님, 그리고 어떤 분들 오셨나요? 그리고 아까 영양 만점 네. 통당님, 완벽해요. 노원구 미남, 로맨틱 성공적, 언제나 행복을, 바리스타, 네. 그리고 김우링. 김우링, 네. 비실이, 지섭지섭 소지섭,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규. 네, 야통님, 네. 저도 하셨는데,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로그인 안해님, 경님, 후루룩 짭짭 마이콜, 후루룩 짭짭 와, 마이콜님, 닉네임 길다. 네, 그리고 차세진님도 오셨고, 레디의 테리우스, 이렇게 모두 감사합니다. 호중스님, 네,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선물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선물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짜잔! 바로 7번가 피자, 프리미엄 피자, 레귤러 아니에요. 라지. 라지 치즈링 교환권 7분에게 쏘고요. 이디야에서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고 자몽차, 네. 감기에도 도움이 되는 자몽차 15명 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히비스커스 블렌드차 와. 10명 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추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왠지 끝내기가 싫으네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주시 오늘 어땠어요? 저는 4년, 5년 만에 지금 웨더뉴스에 왔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친정에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랜만에 이런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지만 네. 긴장을 좀 그래서 즐길 수 있었던 마냥 떨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떨리는 긴장을 좀 즐겼던 시간인 것 네.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언니랑 함께해서 나 손목 잡는 줄 알았잖아. 맥주 파주는 줄 알았잖아. 네, 소라이브 코리아 느낌처럼 네. 네,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도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네. 또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네.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주희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아직까지 저희 웨더뉴스와 풀친 아니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네, 한번 짠! 구독 유튜브 그리고 웨더뉴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카카오 TV 네. 웨더뉴스 즐겨찾기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한 다음에 이제 저희 웨더뉴스 홈피 그 플러스 친구 홈에서 당첨자 공지해드릴 거니까 요거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연말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좀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깜빡했어. 가져가려고. 7번가 피자. 가져가려고. 근데 피자 없어요. 피자 없어요. 네. 피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짠. 추첨. 그걸 굳이 열 것까지. 네, 잠시 7번가 후에. 피자에서 피자 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또 다음 달 날라리토 공지도 해드릴 거니까 저희 플러스 친구 홈페이지 친구 추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또 즐거운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라리토였고요. 오늘 스페셜 MC 네. 주희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